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사랑과 전쟁이나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저에게 어느 날 환한 햇살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였죠. 똑같은 일상에 찌들어 있을 때 우연히 거래처 여직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아담한 키가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죠. 작은 아기 고양이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전 거래처 다른 직원에게 자주 간식을 사다 주며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다리던 소개팅 날짜가 잡혔고 그 사람도 절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데이트가 이어졌고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고 2년 뒤 결혼했습니다. 매일 칙칙한 무채색이었던 제 삶이 알록달록한 무지개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혼자 살 땐 퇴근 후 캄캄하고 지저분한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결혼하고 나니 환하고 생기 있는 집안에서 나를 반겨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야근에 시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에 모르는 남자 신발이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들어가니 식탁에 웬 남자와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전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나왔어. 근데 누구? 안녕하세요. 저 은진이 사촌 오빠입니다. 결혼식 때 뵀었는데 아마 정신없어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아내의 먼 사촌 오빠였습니다. 원래는 지방 사람인데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고 그때 아내의 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워낙 대화도 잘 통하고 사이가 좋아서 친오빠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 근처에 가까운 데 살아서 얼굴 잠깐 보러 왔대. 오빠가 맛있는 고기랑 와인 사왔어. 우리 같이 먹자. 아이고,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오신 김에 같이 드시죠. 아, 그래도 되나? 한참 신혼인데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뭐 가족인데 어때요? 같이 식사하시죠. 아내와 사촌 오빠는 같이 살아서 그런가? 정말 친남매처럼 보였습니다. 사이 좋은 오누이 같아 보였어요. 아내 어렸을 때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가져온 고기와 와인도 맛있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형님 성격 너무 좋으시다. 성격 좋지? 자상하고. 결혼은 하셨나? 예전에 했었는데 한 2, 3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아. 남자 혼자 사니까 쓸쓸해 보이더라고. 자기가 친하게 잘 어울려줘. 오빠 돈도 잘 벌어서 가끔 용돈도 주고 해. 그래? 아, 아주 깍듯하게 잘 모셔야겠네. 대화를 나눠보니 저랑 성격도 잘 맞고 시원시원하셔서 좋았습니다. 근처에 살기도 하니 저희는 그 뒤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밖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은 저희 집에서 밤늦게 놀기까지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가 힘든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친한 형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아내 말대로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돈이 궁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이 돼서 이렇게 용돈을 받으니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저희 셋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친정을 자주 가지 않았어요. 저에게나 남들에게나 다정다감한 편인데 이상하게 가족을 만나는 일은 적었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비교적 시댁보다 친정을 자주 가게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제가 가자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내는 친정 가는 일이 귀찮다며 꺼려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죠. 뭐 저도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있으면야 좋죠. 근데 사촌 오빠하고는 자주 만나는 데 비해 친정은 귀찮다고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친정도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내와 처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전 굉장히 독립적인 여자구나 싶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 생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다 같이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가댁으로 가니 장모님이 정말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가득했습니다. 전 원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시끌시끌한 걸 좋아합니다. 남자치고 수다도 많은 편이고요. 맛있는 음식도 가득하고 복작복작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님 근황을 여쭤보며 애교 섞인 장난도 치고 장인어른의 경제며 정치 얘기도 열심히 들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다 사촌 형님이 생각나서 자연스레 말이 나왔습니다. 아, 요즘에 그 사촌 형님 자주 뵙고 있어요. 성격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사촌? 누구? 그때 아내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차에 좀 다녀와줘. 내가 뭘 좀 놓고 왔네. 어? 그래, 알았어. 아내의 심부름에 차에 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는데 아내가 말한 물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찾고 있었는데 아내가 짐을 갖고 내려오더군요. 자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집에 놓고 왔나 보다. 나중에 가져올지 뭐. 이제 집에 가자. 어? 지금 갑자기 가겠다고? 나 인사도 안 드렸는데. 됐어. 내가 얘기하고 나왔는데 뭘. 그래도 그냥 가. 괜찮아. 전 갑자기 간다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아내가 많이 피곤했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긴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어?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우니까 그렇지. 난 말 많은 남자 싫으니까 자기 말 좀 줄여. 갑자기 왜? 몰라. 무튼 그러라고. 알겠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처가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오히려 가족끼리 자주 만나고 싶은데 아내는 여전히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하긴 피곤할 만할 겁니다. 아내는 야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와이프 직장 근처로 잡았거든요. 전 아내보다는 일찍 끝나는 편이라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그게 밸런스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번 퇴근하면 사람이 너덜너덜해져서 기운이 쪽 빠져서 있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에 차라리 이직을 해보라고도 권유했어요. 자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차라리 이직을 하는 건 어때?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사회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도 자기가 양보해준 덕분에 집이 훨씬 가까워져서 다니기는 훨씬 편해. 피곤하다. 나 먼저 씻고 잘게. 그래. 아내가 가뜩이나 작고 여리여리한 편이라 전 혹시나 저렇게 일하다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아내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래켜줄 마음으로 아내의 회사 근처에 차를 대놓고 건너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못 보고 길이 엇갈릴까봐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아내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웬 남자의 차에 타더니 팔짱을 끼고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오늘 저한테 형님을 만난다는 얘기도 없었고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팔짱을 낀 거면 모르겠지만 볼에 뽀뽀라뇨. 이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비정상적인 관계 아닌가요? 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 둘을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살짝 떨어져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따라가면서도 제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30분 정도 가서 멈춘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모텔이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일단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차 안에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아니, 바람을 피는 것도 충격인데 사촌 오빠와 바람이라뇨. 이건 근친상간이잖아요. 전 일단 모른 척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충격 속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돼서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아내가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나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 내가 야근한다고 얘기했잖아. 아, 야근한 거였구나. 왜 그래, 새삼스럽게? 나 씻는다. 그동안 피곤에 쩔어서 수척해진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뒹굴어서 피곤했다는 거였다니.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번 처가댁에서 아내가 제 말을 가로막고 급하게 집에 온 일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일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일단 그 형님의 정체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처가댁을 방문했습니다. 최서방, 웬일이야 혼자서? 자주 못 뵙는 것 같아서 저라도 왔어요. 은진이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어서 장모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제가 맛있는 것 좀 사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최대한 티를 안 내고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로 1시간 정도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은진이하고 사촌형님이 참 각별하더라고요. 사촌형? 누구? 그 있잖아요. 진혁이 형님. 저희 집 근처에 사신다고 해서 셋이 자주 보곤 하거든요. 진혁? 사촌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혹시 이진혁? 네, 그 키 크시고 풍채 좀 있으신. 아, 잘못 알고 있네. 그 사람은 사촌형이 아니고 은진이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었어. 지방에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과외했는데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열심히 사는 게 기특해서 내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고 했었지. 아직도 둘이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 결혼식 때도 얼굴 봤었어. 아, 근데 안타깝게 이혼을 해서 지금은 혼자 산다지 아마. 아, 사촌형이 아니고 과외 선생님이었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야 좀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촌 오빠였다고 해도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자체가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요. 친정에 가면 말 많은 제가 사촌형 얘기를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친정을 일부러 멀리한 것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설마 그때부터 연인이었던 건가? 그렇다면 둘이 결혼할 것이지 왜 나랑 결혼한 걸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처음부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작정하고 속였다니. 도대체 사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랬을까 하는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형님 형님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인간은 그런 나를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했을까 싶은 마음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 일단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는지라 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건 한계가 있으니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흥신소에서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이틀은 만나더군요. 그 남자 집에도 가고 데이트를 할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외곽에 나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번에 워크샵에 간다며 주말에 나가더니 그것도 그 남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끓어오르던 분노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 수증기처럼 없어지고 허망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인가? 하는 마음이 제 자신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제 불알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각지 극대노를 하며 저보다 더 노발대발 난리였습니다. 그 녀석이라도 그래주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더군요. 야, 너 절대 당하지만 마라. 재수씨, 아니지, 그 년놈들 아주 박살 내줘야지. 뭘 어떻게 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친구는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며 준비를 하겠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잔뜩 술에 취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회사지. 내가 늦는다고 했잖아. 그래? 일하느라 힘들겠네. 내가 웃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내줄게. 지금 한번 봐봐. 뭐야? 알았어. 전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카톡을 읽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20분 뒤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그 남자와 함께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야? 둘이 또 데이트하고 오시는 건가? 둘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진짜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해. 동생, 미안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러려던 게 아니라. 미안해? 미안하면 그러질 말았어야지.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형님 괜찮습니다 해야 하는 거냐고. 언제부터야?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이러는 게 언제부터냐고. 여보, 내가 다 얘기할게. 한 번만 봐줘 여보, 진짜.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둘은 장모님의 말씀대로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내가 그 남자를 짝사랑했었고 그 남자도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로 사귀지는 않았고 아내가 대학을 가고 자연스레 멀어졌다더군요. 그러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다 근처에서 우연히 둘은 마주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둘이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더군요. 그러다 술김에 잠자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냈어야 했는데 옛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보게 됐다더군요. 아내는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 남자도 저에게 빌었습니다.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며 제발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혼녀가 되면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이사도 가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둘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전 주방으로 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가증스러운 두 사람에게 처발라줬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아. 둘이 짜고 남의 인생 망쳐놓고 봐달라는 얘기가 나와? 네 두 년놈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앞으로 니들 인생에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봐. 전 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처가댁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죠. 아내는 쫓겨난 뒤 처가에 갔고 온 가족에게 욕을 먹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런데도 제 뒤집어진 속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제 친구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준비 끝!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더니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제 친구는 제 아내와 불륜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뒷모습이 앞뒤로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머리 위로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라 거짓말하며 바람난 아내 매일 야근한다더니 모텔에서 야근하냐? 라고요. 아내의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피켓에 적힌 문구를 읽는 동영상도 보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 새끼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러더니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내일은 그 새끼 회사로 간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정말 다음 날 그 남자 회사 앞에 찾아가 똑같이 시위를 하고 나중에는 광고지도 만들어서 회사 바닥에 뿌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뒷모습이라고 해도 직장 동료들은 다 알아봤겠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처음엔 친구의 그런 행동이 골 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던지요. 아주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친구에게. 그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시위가 계속되자 아내와 남자는 번갈아가며 찾아와 제발 시위를 멈춰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불쌍한 감정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가 뿌린 죄값이야. 그냥 달게 받아. 한 달 동안 시위는 계속되었고 아내는 위자료도 모두 다 필요 없고 맨몸으로 나갈 테니 제발 시위를 멈춰달라고 했고 위자료까지 받아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 불륜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참, 살다 별 더러운 꼴도 겪었지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로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마터면 인생 제대로 꼬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결혼해도 몇 년은 살아보고 아이 낳으십시오. 그럼 오늘도 무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